네, 내일이 이제 설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귀성길 교통 이용에 정말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 교통사고도 속출하고 있고 쌓인 눈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이송교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폭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필 이 그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눈이 많이 오고 날씨도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격상했다는데 눈이 그만큼 계속 많이 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설특보를 발령했죠. 예. 우리가 보통 특보하면은 경보와 주의보를 합해서 이제 특보를 하는데 예. 각 지역마다 또 다르죠. 근데 눈만 있는 게 아니고 한파특보도 또 그렇죠. 발령됐습니다. 예. 또 하나 또 강풍특보. 또 바닷가에서는 풍랑특보. 이 네 개의 지금 특보가 발령이 돼서 그러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구성은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단계가 됐다는 얘기는 예. 지금 3단계 마지막까지 있는데 각 조직을 단장부터 차장까지 또 대변인 또 관련 부처까지 필요한 인원들을 파견받는 이런 1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이제 전 관련 직원들이 파견을 받고요. 예. 또 각 부처에서 이제 예산이나 기재부 같은 데서는 예산도 지금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네.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경계 단계가 또 발령이 되고 있거든요. 위기경보 발령이라고 합니다. 위기경보 발령은 중앙대책본부, 우리가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대본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모두가 어떻게 움직할 것이냐. 우리가 비상 걸렸다 하죠. 예, 예. 회사에서. 그쵸. 이 비상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상 단계고 여기서는 이제 위기경보 발령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인데 경계 단계다.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2단계지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경기도나 전북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지금 격상해서 네.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안전관리 부처들이 좀 비상 상황에 대응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중부, 충청, 강원 또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눈이 내렸고요. 지금 뭐 내일이 또 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비상일 것 같거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동량이 오늘 지금 국토부에서 발생 예측하는 걸로 보면 약 400만 대 이상이 지금 도로에 지금 차가 있다고 예. 합니다. 네. 이동 차량이.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이동 인원이 약 600만 명이 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거리입니다. 특히 이제 눈이 오기 때문에 빙판길이어서 어떤 제동거리가 더 이제 길어져서 그렇죠. 위험하고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 눈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전복된 타이어가 어떤 그 화면에서 클로우업이 되잖아요. 네. 보면은 대부분이 타이어가 마모됐습니다. 아, 그래서 타이어가 마모됐을 때는 신경차 많이 못 쓰죠. 그렇죠. 평상시뿐만이 아니고 예. 눈이 왔을 때는 더 가중적으로 위험하니 마모를 확인하고요. 또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 보통 뭐 1년, 2년 다 주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1, 2개월 더 빨리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 어떤 그 항을 방편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위판 상황에서 정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를 하는데 정지하면서 앞차 안전거리를 좀 일정 거리 정도 확보하고 정지를 좀 시켜놓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나만 안전했다고 했는데 예. 뒷차가 저를 추돌할 수가 그럼 있거든요. 또 밀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우는 앞차와 거리가 내 차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백미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잠깐 몇 미터라도 그 순간에 좀 이동하면서 예. 뒷차와 안전거리도 확보하는 이런 어떤 경험적인 어떤 안전거리 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지난 27일 밤 보니까요. 강원도 정선군 도로에서 차량 5대가 눈길에 고립이 된 거예요. 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40분 만에 구조가 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만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가는 중인데 그래도 출발해냈으니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이 계속 앞에는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예요. 멈췄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만약에 정말 고속도로에서 멈췄으면은 예. 참 그 뒷차들 움직이도 못하고 예.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그쵸.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료도 없다. 예.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연료를 출발할 때는 다 가득 채워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도착했는데 연료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연료통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할 수 없지만은 그쵸. 뭐 이렇게 준비를 된다면 예. 이게 이제 차량의 월동 준비로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장거리를 가게 된다. 예. 이런 것에 한 번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주유소 휴게소 보이면 넣지 뭐 이러다가 또 못 넣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몇 메타 놓고도 그러니까요. 못 갈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차가 밀려버리니 맞아요. 뭐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특히 또 출발 중요한 전에, 거는 네. 이제 뭐가 되냐면 특히 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몸이 뭐 편찮하다 하면 움직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하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일단 연료를 충분히 채우고 출발을 해야겠고 혹시 가능하다면 좀 열량이 높은 음식도 좀 같이 가져가면 좀 좋을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차량에 듭니다. 이제 비상식량, 특히 이제 옷가지 같은 것도 있죠. 네네. 왜냐하면 히터를 또 틀게 되면은 차량이 움직이면서 엔진의 과열에 의해서 엔진 열량에 의해서 내부가 따뜻해지지만은 그래도 연료가 많기 때문에 정차돼 있으면 시동도 좀 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면 내부가 차갑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간식도 필요하지만 예. 옷 같은 것도 그러네요.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예, 드립니다. 여러 대비를 좀 예. 단단히 하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설 연휴에 이제 교통사고 원인 중에 전방 주시 태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 특히나 지금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또 과속이라든지 졸음운전 이런 것도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하게 지금 잘못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량 운전하면서 휴대폰.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차도 정차가 돼 있거든요. 예.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휴대폰하고 또 전화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휴대폰에서 어떤 영상, 어떤 뭐 영화를 본다 할지. 예. 왜냐하면 차는 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이 한 차로 인해서 정말 뒤에 있는 수십 대, 지금 오늘 400만 이상의 차가 지금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차량으로 인해서 정말 수십 대, 수백 대 어떤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 중인데도 옆 차선 보면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블랙아이스라는 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는데 바닥은 얼어 있는 그런 상황. 네. 지금도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 아이스는 지금 말대로 블랙 색깔이 아니라 블랙처럼 보이는 아이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살얼음이기 때문에 바닥이 고속도로가 지금 아스팔트가 검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만약에 어떤 시멘트 도로였다라고 하면은 또 시멘트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가 눈으로 운전하면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주로 이제 아침이나 온도가 갑자기 낮을 때 네.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지나갈 때는 우리가 인식을 거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 아이스 확인은 예. 지금 앞차가 지금 추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모든 도로가 다 블랙 아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딱 그 구간만 있거든요. 네. 그 구간이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영하 날씨가 돼 있었다. 라면 이제 얼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얼음이 되겠죠. 근데 눈이 녹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뭐 얼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제설 작업을 하거든요. 예. 제설 작업을 하는데 물이 다 남아 있어요. 아, 없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이게 또 이제 얼었죠. 갑자기 얼어버린다는 얘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커브길이나 위험한 곳들은 어떤 블랙 아이스, 특히 이제 교량 같은 거 있죠. 네네. 다리. 이런 것들은 위가 굉장히 위험하죠. 음. 왜냐하면 물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얼 수가 있죠. 블랙 아이스는 모든 게 영하가
온도가 돼서 다 블랙 아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영하의 날씨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도로 위는 밑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죠. 위에도 찬 공기가 지나가죠. 가장 얼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지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또 블랙아이스가 잘 만들어지는 구간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이라든지 이런 네. 구간 뭐 또 있을까요, 따로?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 아이스가 우리가 그거거든요. 블랙 아이스는 지금 영하의 날씨가 되잖아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이제 물이 있을 때 평상시 때는 해가 있을 경우에는 차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있더라도 영하 날씨가 있더라도 차가 지나가면 차의 어떤 타이어의 마찰열에 의해서 그렇게 얼진 않아요. 예. 그런데 차들이 자주 다니면. 자주 그죠? 다니면. 예. 근데 자주 다니지 않는 그 순간이 예. 한밤중이나 아니면 새벽이죠. 또 새벽이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시하고요. 또 그래서 차량이 많은 시간은 다니는 시간대, 뭐 출퇴근 때 이때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실 그냥 수가 해가 있겠죠. 지고 났을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차가 뭐 눈길에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운전자나 동승자들이 내려서 이 차량 뒤에서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는 차량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가 간에 지금 차를 밀든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단 위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네. 보시죠. 저 찻길에 사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위험하죠. 그렇다면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D차에 알려야 되죠.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외국은 이렇게 불빛으로도 놔두면은 D차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안 되면은 삼각대 있죠. 맞아요. 삼각대를 입고 또 우리가 트렁크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또 삼각대 표시가 밤에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뭐 비상등을 켜고 이런 상황들 D차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통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2차적인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무거운 물건을 실은 뭐 덤프트럭이라든가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차들은 회전해서 만약에 눈길에 미끄러지면 그 적재물이 다 쏟아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량 차량을 특히 이제 뭐 탱크로리에 들어있는 뭐 휘발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사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나와요. 데이터상으로. 예,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출연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화재도 발생하지만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네. 지금 화재가 어디서 나냐고 해야 되냐면 배터리가 차량을 충돌을 했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파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파손이 안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배터리가 파손이 되는데 예. 배터리가 파손이 되면은 양극의 전해질이 있거든요. 전해질이 누출이 되잖아요. 누출이 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이 돼서 가스가 발생이 돼요. 가스가 발생이 되고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에서는 폭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터지는 거죠. 예, 배터리 하나에 수백 개의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동시에 터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도 2차적인 어떤 충돌, 화재에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립니다. 예. 눈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눈이 이제 물기를 뭐 많이 머금었다고 해서 네. 뭐 습설 이렇게 무거운 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설 가벼운 눈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이제 비중 1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이 어떻게 세냐면 우리가 사각형 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통 있잖아요. 예. 여기에 물을 부어 넣었어요. 이게 1톤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 1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눈은 보통 비중이 0.2에서 0.5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200kg에서 500kg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은 1000kg 1톤인데 그렇다면 0.2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 건설의 경우는 200kg가 되죠. 0.2 정도 되니까. 그러나 습설의 경우 무거운 눈이라고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죠. 예. 무거운 눈일 경우는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중이 0.5니까 500kg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1m, 1m인데
500km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습설은 지금 만드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보통 온도로 따지게 되면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0도 이 상관에 있었을 때가 습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 이중에 지금 온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온도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10도 이하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눈은 이제 건설 확률이 높죠.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눈들은 전부 다 이제 습설이라는 얘기죠. 예.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 축사, 비닐하우스는 항상 이런 무너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문제잖아요.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그렇죠. 눈이 쌓이는데 그래서 쌓일 때마다 무슨 큰 그 큰 나무 같은 걸로 그렇죠. 긁어내긴 하는데 네. 또 높으면 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이 쌓여 있을 때 예. 눈이 올 때는 어떤 치면 되겠다라고 어떤 이론적으로 되잖아요. 네네. 눈이 왔을 때는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눈이 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무겁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기도 어렵지만은 네. 올라가게 된다면 2차적으로 어떤 낙상 사고 예.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뭐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눈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있죠.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눈이 많이 올 때는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왔을 때 무너진대. 어때 무너지냐면 눈이 다 오고 녹는 과정에서 무너지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원리냐면 지금 눈이 왔을 때는 지붕 위에서는 골고루 눈이 쌓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힘이 골고루 받는데 녹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지붕이 한쪽으로 쳐져 있다. 쏠려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물이 전부 다 글로 모여지겠죠. 아. 만약에 1m, 1m만 되면 1톤이 무게가 예. 되는데. 무게가 그래서, 쏠린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눈이 오지할 때 치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지할 때 치울 때 무너지는 경우, 예. 녹을 때 무너지는 경우 이렇게 있으니 이것도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도 있는데요. 뭐 성묘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단단히 좀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 아무래도 동파 사고 이 부분도 그렇죠.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을 비우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성을 고향에 간 분들이 지금 어제 며칠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춥지 안 않았어요. 쳤어요. 네. 예, 시작할 땐. 아마 지금 마음이 굉장히 걱정되는 예, 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동파 사고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성묘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이제 산에 계곡이면 눈이 쌓이면은 계곡과 어떤 등성에 눈높이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뭐 한 벌이 아는 여러 벌로 인해서 어떤 추위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특히 집안에 어떤 동행인 중에 어린이 노약자, 이 약자분들이 있었을 경우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교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폭설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